그래서 곱셈 99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제가 3학년 부모님한테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제 방학 끝나고 갔잖아요. 이 방학 동안 애들이 또 곱셈이 아리까리해집니다. 그럼 지금 3학년 2학기 때 가서 배우는 곱셈이 뭐죠?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예요. 세로셈으로 하니까 곱셈 99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곱셈 99를 또 잊어버렸네? 몇 달 안 했다고? 선생님, 우리 애는요, 곱셈 99 기본값으로 찾아가는 것을 배웠더니 1부터 다 안 외우고 바로 찾아갈 수 있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그거 다시 한다고 엄청 힘들어했어요. 다들 그러니까 뭐 3, 7 생각이 안 나서 3, 1은 3부터 외워서 속으로 3, 1은 3, 3, 2, 6, 3, 3, 9 이렇게 애들 다 외워요. 다 외워서 하는데 우리 애는 3, 7을요 기본값에서 찾아가서 바로 하니까 너무 쉽게 해요 라는 피드백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3학년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잊어버려서 3, 1은 3부터 외워야 되는데 3, 7을 바로 어떻게 나올 수 있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곱셈 99 기본값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얘는 곱셈 99의 기둥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5단이면 5단에 1, 2, 5, 10 곱한 값을 가지고 남은 값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게 남았죠? 3, 4 남았고 6, 7, 8, 9가 남았잖아요. 남은 값들을 기본값을 기준으로 슉슉슉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외우지 않더라도 너가 찾아가면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안 외우나요? 이렇게 반복을 하고 외우면요. 되게 쉽게 외웁니다. 기억이 안 나도 1단부터 줄줄줄 할 필요 없고 기계적으로 줄줄줄 외울 필요 없이 찾아가서 외우게 돼요. 한 5초면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2학년 때 원하는 수준은 딱 그 정도거든요. 단원평가에서 1 곱한 값부터 쭉쭉쭉 다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4, 7 그러면 한 5초 걸리더라도 4, 7을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곱셈 99 기본값으로 하면 헷갈리지도 않고 정확하고 또 빠르게 찾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보여드릴게요. 일단 10단부터 합니다. 10단부터 하는 이유도 얘가 쉽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 빨간색으로 지금 곱셈 99 기본값이 표시되어 있죠. 얘를 기준으로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느냐? 가까운 곱셈 99 기본값을 찾는 거예요. 자, 10 곱하기 3은 어디가 가깝죠? 10 곱하기 2에서 가깝죠. 그러니까 거듭해서 더하기라는 곱셈의 특징에 의해서 30을 찾습니다. 그럼 4는 10 곱하기 3에서 10을 더하는 게 아니라 10 곱하기 5에서 10을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 곱하기 5가 쉽고 이미 나는 10 곱하기 5를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10 곱하기 5라는 기준점으로 10 곱하기 4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10을 한번 빼서. 왜 이게 빼도 되는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곱셈은 거듭해서 더하기니까. 야, 10 곱하기 5는 10을 5번 더하는 거야. 그치? 근데 너가 찾아야 되는 값은 뭐지? 너가 찾아야 되는 값은 10을 4번 더하는 거잖아. 자, 근데 10 5번 더한 값은 우리가 50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10을 4번 더한 값은 어떻게 찾지? 10을 한번 빼면 되지.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한번 빼는 거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 곱하기 6은 10 곱하기 5를 기준으로 찾죠. 60. 10 곱하기 7은 어디서 찾냐? 10 곱하기 10은 멀잖아요. 3칸 가야 되잖아. 10 곱하기 5에서 찾습니다. 10 곱하기 6에서 찾지 않습니다. 10 곱하기 5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5에서 20을 더해서 찾아요. 다음 10 곱하기 8은 10 곱하기 10에서 찾습니다. 어떻게? 2번 빼서. 그래서 80으로 찾고요. 10 곱하기 9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10 곱하기 10에서 10을 한번 빼서. 10 곱하기 10은 10이 10번 더해진 건데 10 곱하기 9는 10이 9번 더해진 거니까 한 번만 빼면 돼. 그래서 90으로 찾습니다. 5단, 2, 4, 8단, 3, 6, 9, 7단의 순서대로 다 따라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다 한 다음에 5 곱하기 7을 딱 만났어. 그러면 애가 또 5, 1은 5, 5, 20 이렇게 외우기 시작할 때 어떻게 힌트를 주시면 되나요? 야, 우리 곱셈 99 기본값 배웠는데 그거에서 찾아가는 법 배우지 않았어? 5, 7은 어디서부터 찾아가면 됐더라? 아, 그렇지. 5에서 찾아가면 됐잖아. 5에서 얼마나 더하면 돼? 5가 2번 더 더해진 거니까 10을 더하면 되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러닝 메이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난이도를 추상성의 레벨을 높여가요. 어떻게 하느냐? 자,
빈 수직선을 가지고 합니다. 앞에서는 전체 수직선을 다 보여줬죠. 각 단에. 이제는 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딱 따와서 빈 수직선으로 해요. 그래서 4 곱하기 7을 할 건데, 야, 4 곱하기 7 우리 어떻게 쪼갰더라? 4 곱하기 7 곱셈 99 기본값으로 우리 어떻게 해결했어? 맞아. 4 곱하기 5에서 4를 2번 더 더해줬지. 그거를 수직선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4 곱하기 5는 20이지. 여기는 우리 기본값으로 잘 알고 있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더 가야 돼? 지금 4가 5번 갔잖아. 그럼 우리 4를 7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5번 밖에 안 왔으니까 2번 더 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20에서 8을 더해서 28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얘를 표로 합니다. 4 곱하기 8을 수직선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해요. 곱셈 99 기본값에서 4 곱하기 10에서 4씩 2번, 그래서 40에서 8을 뺀 걸로 해서 32 이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표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알려줘요. 왜 그러냐면 얘가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표를 사용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그리고 곱셈의 분배 법칙이 어떤 건지 이미지로 익히기 위해서 들어가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4 곱하기 8은 여기에서는 5로 다릅니다. 4 곱하기 8에서 이 8을 5와 8로 가르는 거죠. 4, 5, 20 여기 쓰고 4, 3, 12 써서 두 개를 더해서 32를 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수직선과 똑같은 의미예요. 4 곱하기 8은 무슨 말이야? 4를 8번 더하라는 거야. 이 4를 8번 더하는데 4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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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번에 4를 8번 더해도 되고, 근데 힘드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5번 더 하고, 숨 한 번 쉬었다가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마저 3번 더해도 4를 8번 더한 거가 똑같아. 그죠? 똑같죠? 그러니까 4를 먼저 5번 더해. 그러니까 20. 거기 4를 3번 더 더한 거 11을 마저 더해줘. 그러니까 30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냐? 곱셈이 가지는 분배 법칙이죠. 결국에 이 분배 법칙도 왜 생겨나는 거냐면 곱셈이 거듭해서 더하기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하고 난 다음에 얘를 식으로도 연결시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2학년 과정입니다. 2학년 과정인데 굉장히 깊이 들어가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4 곱하기 8 굉장히 쉬운 곱셈 문제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터치하나요? 분배 법칙까지.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분배 법칙까지 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8을 그러면 야 이거를 이 표를 보고 식으로 그대로 옮겨봐. 이 4 곱하기 8을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야? 4 곱하기 5 4를 5번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20이지? 그 다음에 4를 3번 더해줘. 그 6을 더해서 32를 찾는 거야 라고 분배 법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중학교 때 우리 막 달달달달 외웠던 공식이었던 거 아시죠? 네. 근데 그렇게 의미도 모르고 저는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시험 보면 백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수학은 점점 쌓여가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것을 배우려면 이 전 것을 알아야 돼. 근데 난 달달달 외워서 그 의미를 모르고 외웠기 때문에 얘를 싸그리 잊어버려. 그런데 얘를 모르면 이 다음 게 진행이 안 돼. 이런 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곱셈의 분배 법칙을 요렇게 미리 알아두면 얘 그냥 A, B, C로 문자화만 해주면 곱셈의 분배 법칙 중학교 때 배우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는,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초등 때 배우는 거에서 숫자가 문자화 되는 게 제일 커요. 1, 2, 3, 4가 A, B, C, D로 바뀌는 게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 때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문자화도 되는데 원리 개념도 헷갈려. 개념도 명확하지 않아. 문자에 대해서 추상화 레벨은 올라갔는데 이미 개념은 그럼 알고 있다고 치고 지금 문자화로 전환이 됐는데 개념도 헷갈려. 그러니까 더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시작할 때부터 개념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곱셈 99 다 배웠으니까 그거에 대한 응용 문제로 들어가요. 응용 문제는
여기도 지금 2학년 과정이에요. 값이 같은 곱셈 9구를 볼 텐데요. 여기서 제일 핵심은 수 쪼개기입니다. 쪼개기. 곱셈도 수를 쪼갤 수 있다는 거 분배 법칙에서 봤죠?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네가 문제를 풀 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줘요. 3 곱하기 4와 2 곱하기 6이 같아. 근데 이거 같은 거 대부분 이렇게 풀죠? 어떻게 푸나요? 4, 3, 10이고 2, 6, 12니까 같아.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 자, 봐봐. 이 4는 어떻게 쪼갤 수 있니? 얘는 4는 2 곱하기 2로 쪼갤 수 있어. 3은 그대로 붙어있지? 여긴 이 6은 3 곱하기 2로 쪼갤 수 있어. 자, 여기 그러면 2가 그대로 붙어있어. 자, 보면 3 있지? 3 있지? 2 있지? 2 있지? 2 있지? 2 있지? 쪼개보니까 똑같네? 이렇게 쪼개니까 맹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안 가르쳐주고 야, 이걸 쪼개봐 이러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여주고 관찰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밑에도 똑같이 6을 2 곱하기 3, 4를 2 곱하기 2로 쪼개고, 자, 8도 2 곱하기 4로 쪼개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같은 거 네가 표시해봐. 어때? 진짜 같지? 이제 계산하지 않고도 이렇게 쪼개서 같은 거 우리 한번 찾아볼까? 하고 같은 거 수 쪼개기 관찰하고 자기가 한번 스스로 쪼개보는 것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수의 곱셈을 들어갑니다. 세수의 곱셈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도 결국에는 곱셈이 덧셈에서 파생됐다는 거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덧셈의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덧셈을 풀 때요, 여러분. 13 더하기 9 더하기 7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푸나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풀라고 가르칩니다. 13에서 9를 더하고 그 값에 여기 22에 7을 더해서 풀어라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독일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13 더하기 9 더하기 7. 13이랑 7 더하니까 20이네. 20에서 9 더하는 건 껌이지? 29야. 왜? 덧셈은 아무 순서대로 풀어도 돼. 똑바로 안 풀어도 되고 다 섞어서 네 마음대로 풀어도 돼. 어차피 왜? 덧셈은 모두 몇 개인지 알고자 할 때 쓰는 식이니까, 기호니까 아무 때나 풀어도 돼. 덧셈과 마찬가지로 곱셈도 결국에는 거듭해서 더하기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순서를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5를 3, 2, 6하고 5를 곱해도 되고 2, 5, 10하고 3을 곱해도 되고 3, 5, 15에 2를 곱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안 보여주고 알겠거니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스스로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대로 아이에게 관찰할 기회를 줘야 해요. 자, 먼저는 여기서 시작해줘. 여기서 우리 수 쪼개기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6 곱하기 3. 야, 이 6을 어떻게 쪼갰지? 6을? 2 곱하기 3으로도 쪼갤 수 있잖아. 이거를 그냥 요 가로 모양으로 바꾼 거예요. 3 곱하기 2로. 그리고 나서 야, 이 괄호를 빼고 써도 똑같다?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랑 똑같아. 이게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고 설명해 볼까 하고 이 식과 그림과의 관계를 보고 해석해서 설명하는 과정까지 가지는 거예요. 시지각화 과정까지 챙겨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갔다면 요 밑에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5가 3, 2 먼저 구해서 6, 5로 계산해도 되고 2, 5 먼저 곱해서 3 곱하기 10으로 계산해도 값은 똑같아. 곱셈은 너가 필요에 따라서 네 기준에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 먼저 계산하고 계산해도 돼. 남은 거 계산해도 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2학년 과정입니다. 2학년. 네. 자, 곱셈 9구 크기 비교 이제 들어가는데요. 친구들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 왜 어려워하느냐?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잘 떠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2학년 친구들은 여기에 수직선까지 넣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너뛰기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3학년 친구들은 수직선 없이 여기 수 카드만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수직선을 그려서 하도록 티칭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지금 이 문제만 떨렁 나오면 얘가 무슨 말인지 되게 힘들어요. 스스로 생각하기. 그때 지금 이 문제를 풀었던 경험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야, 우리 그때 수 카드를 하나씩 넣어봤잖아.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판단했었지. 어떻게 하냐? 여기서 0부터 1같이 이렇게 하나 더 넣어보는 거야. 자, 0부터 넣어볼까? 응. 0이 두 개야. 0이지. 1이 두 개야. 그럼 2지? 그럼 얘는 맞아. 2가 두 개야? 4지? 맞아. 3이 두 개야? 6이네? 그럼 얘는 안 돼. 그럼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 요렇게요. 이거는 수카드가 실물로 있으면 더 좋아요. 얘를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근데 실물로 없으면 그냥 이렇게 문제 위에 1부터 10까지 그냥 써주면 됩니다. 써주면. 그 수의 범위에 대해서. 그 다음 과정은 얘 안 보여주고 이런 문제 앞에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상기시켜주는 거야. 우리 이거 그때 어떻게 풀었더라? 수카드 맞아. 넣어봤지. 이거 수카드 하나씩 넣어보는 거랑 같은 문제 아니니? 이렇게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 일일이 풀어주지 않아도 애가 이제 자기가 뭐 머릿속으로 잘 안 떠오르면 써서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면서 해결해 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음 요 과정도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기본값에서 했던 건데 조금 더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씩이 주어집니다. 두 가지 중에 다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풀어서 해요. 보면 4, 8, 32로 얘는 같죠. 그리고 나서 요 밑에 거는 그 푼 위에 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5 곱하기 8은 무슨 말이야? 5, 8이 40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4 곱하기 8은 8이 4개 있다는 거야. 왜 8로 생각하나요? 밑에 식이랑 비교했을 때 8이 똑같으니까 8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얘는 8이 4개 있다는 거야. 얘는 8이 몇 개 있다는 거야? 8이 5개 있다는 거네. 그럼 8이 한 번 더 더해졌다는 의미네. 그런데 32, 32로 값이 같아. 그러면 뭐가 더 커? 5 곱하기 8이 더 크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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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크기 비교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어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큰지 작은지 같은지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문제만 보면, 곱셈만 보면 계산하는 습관이 들면요. 무조건 계산합니다. 계산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해서 풀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모든 문제를 다 계산하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험 볼 때 이런 문제를 계산해서 풀면 시간이 부족해요. 뒷부분에. 근데 이런 문제를요. 뒤에 가서 배우려고 하면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쉬울 때 이렇게 관계를 따져서 계산하지 않고 해결하는 그 방법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심화 문제입니다. 우리 이렇게 앞에 프로세스로 배우면 제가 심화 문제가 쉬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쉬워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출처를 알려드리면 최상위 S 문제예요. 저는 최상위 S를 추천을 해요. 근데 사실은 2학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중에 좋은 문제도 있는데 나쁜 문제는 아닌데 2학년이 풀기에는 2학년의 수학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독일 수학 사실 이 특강을 많이 들으시면요. 야, 얘는 좋은 문제, 얘는 굳이 집착 안 해도 되는 문제, 버리고 가도 되는 문제, 나중에 풀어도 되는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이 있다 그러시면 2학년도 중요한 문제들 선별해가지고 풀리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다 맞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애를 잡을 것 같다. 그럼 안 푸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아셨죠? 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을 보고 기억 니은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곱셈의 교환 법칙이죠. 보면 바로 이제 답이 나오겠습니다. 야, 3, 3 똑같고 7, 7 똑같잖아. 기억은 5고 니은은 8이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앞에서 진짜 같네, 진짜 같구나, 왜 같지? 라고 고민하지 않으면 당황스러워요. 네. 이거를 야, 이거 다 배웠잖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같고 왜 같은지까지 생각을 해봐야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가고 명확하게 남아있어요. 이미지로 넣어줘야. 이거를 수로 백날, 야, 3 곱하기 5랑 5 곱하기 3 같아? 수로만 백날 얘기해도 머릿속에 안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꼭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피드로도 올렸던 문제죠. 8 곱하기 8의 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네모, 세모에 잘 넣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의 의미를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확대해 볼까요? 얘가 무슨 말입니까? 8 곱하기 8을 8이 몇 번 곱해져 있고 거기에 8을 한 번 더 더해. 이게 무슨 말이죠? 7번 더한 거에 8을 한 번 더 더하는 이야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이 8 곱하기 8을 8 곱하기 몇 번이랑 8 곱하기 몇 번 한 거를 더하라는 거야. 근데 똑같이 갈라야 돼. 그러면 8 곱하기 8은 무슨 말이야? 8을 8번 더하라는 거지. 이거 똑같이 두 개로 가르면 4씩 더하라는 거지. 8을 4번 더한 거에서 또 8을 4번 더해. 라는 겁니다. 그죠? 보이죠, 이제? 자, 이거는 8 곱하기 8은 자, 이건 8이 몇 번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네. 그럼 8을 한 번 더 더해야지. 이렇게 답이 보이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나왔네요. 4장의 카드 문제 나왔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보셨죠? 자, 1, 7, 4, 6에서 2개씩 뽑아가지고 값이 가장 큰 경우, 작은 경우를 찾으래요. 뭐죠? 제일 큰 경우는 중에서 제일 큰 수 7 곱하기 6. 제일 작은 수 1 곱하기 4. 바로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거를 앞에 우리 곱셈 표를 보지 않고 이 문제를 풀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